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크리스마스 주말을 앞둔 오늘 다소 설레이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둔 오늘은요,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추위는 내일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몸도 마음도 단단히 대비하셔서 크리스마스 맞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설레이는 크리스마스는 다가왔는데 정작 시장의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틀째 상승 마감했던 미국 증시 전일 장에서는 하락 전환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1%가 넘는 하락폭을 그려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소 시장 전반에 팽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일 우리 시장 역시나 상승을 해줬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은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윤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조정안도 오늘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발표, 내년에 우리 삶에 좀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시각 증시 상황 살펴보시면요. 우리 양대 지수 전일 미국 시장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40% 하락하면서 232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2%가 넘는 하락폭 보여주면서 700선이 붕괴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그리고 내 포트와 내 종목은 좀 어떻게 보여질까요? 이런 점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신다면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까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어제 신한수에서 2시간 동안 계속 소통방송에서 2시간 동안 떠들었거든요. 뭘 떠들었냐면 이거는 확정은 아니에요. 지금도 확정은 아닌데 이 분위기로 가면 장은 빠질 거다라는 얘기를 오늘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어제 장마감 방송 신한수 때에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소통방송에서는 2시간 내내 떠들었습니다. 아마 들어왔던 100여 분들은 어제 하루 종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제 아침 방송 못 들었는데 제가 노란톡방에 안 들어오면 아침 방송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먼저 미리 얘기 안 해준다고 그랬죠. 미리 듣고 싶으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든가 신한수 방송을 열심히 보세요. 그러면은 시장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자, 어제 했던 얘기를 여기서 한번 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시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부터 갑니다. 자, 미국 시장은 61선 깨졌느냐? 아직 안 깨졌어요. 아직 안 깨졌는데 어제 흔들어 놨다 꼬랑지 달고 하는 이 자체 흐름이 별로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년 연초장에서 미국 시장이 여기 고점 뚫고 올라갈 거냐? 모르죠.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저기 저 고점 뚫지. 그리고 떨어질지 이것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달 장에서는 이게 급등을 할지 급락을 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급등할 것 같지는 않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급등할 것 같지는 않고 박스권일 것 같은데 일단 그 정도까지는 다들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전문가 생활 17년 동안 이제 17년 차 되거든요. 이제 내년에 17년 차가 되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2006년도서부터 했으니까 17년 동안에서 계속 시장을 연말장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도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면 꼭 연초장에서 빠졌습니다. 흔들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더라는 거지. 여러분도 지금 시장 흔들릴 거니까 빠질 거니까 위험합니다. 현금화하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파란색 넥타이 메고 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피고름장 될 겁니다. 아주 종목들이 박살나고 아작날 겁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마이너스 50% 이제 떨어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왜?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 연초장이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연말장이고 이제 다음 주에서 배당 그 27일 날 받는 날, 그다음에 배당락일 28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이슈도 남아 있고 그리고 연말장에서 대부분 다 조용하게 흘러가요. 뭔가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막 급락하거나 막 급등하거나 그런 건 1년에 한 2번 정도 나와요. 1년이요. 10년 중에 2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으로는 미국 시장도 뭐 여기서 뭐 더 추가적으로 뭐 폭락하거나 뭐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 정도 내에서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다음 주도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장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안 좋은 게 뭐냐면 60일선 이탈을 했습니다. 일단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한파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춥잖아요. 그러면 보일러가 잘 작동하던 것들이 갑자기 뜨거운 물 틀었는데 갑자기 차가운 물이 나오고 어떨 땐 뜨거운 물이 나오고 그 동파이프가 있는데 동파이프 하나는 얼고 하나는 안 얼고 이러면은 이거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와. 봤더니 올 때는 얼었다가 녹았다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얼면은 큰일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일러로 따지게 되면 여기 위에서 이렇게 빨간색이 위쪽으로 61선 위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아주 잘 작동하는 겁니다. 뭐 영하 14도가 됐든 15도가 됐든 뭔 상관이야. 보일러 열심히 틀면 되지. 근데 문제는 이게 얼어 터져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언 것도 아니고 녹은 것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고 비정상도 아니고 애매하게 지금 보일러가 뜨거운 물 됐다가 안 됐다, 됐다가 안 됐다가 약간 이상한 상태예요. 소리도 평소에서는 소음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웅하기도 하고 막 흔들리기도 하고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연소에 뭐 공기비가 뭐 안 만든다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보일러가 그렇게 되면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직 고장났다는 아니에요. 시장이 고장났다는 아닌데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미국 시장은 들어줬으니까. 근데 아직 오늘 금요일이고 막판에서 또 모르죠. 들어주면서 이렇게 들어줄지도 모르니까 좀 더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관망이에요. 일단 61선이 깨졌기 때문에 좋으냐 안 좋으냐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당연히 안 좋다. 근데 희망은 아직 조금 더 남아있다. 왜냐면 아직 연말장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더 안 떨어지면 돼요. 미국 시장이 사고만 안 치고 여기 이렇게 아래 꼬리 달았으니까 다우존스도 61선 이게 지지하고 있으니까 사고 안 치고 그냥 여기서만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도 이 정도 내에서 움직여주고 떨어지면 고장 난 거죠. 보일러 고장 났으니까 뭐 해야 돼요? 갈아야죠. 그렇죠. 비싼 돈 주고 인건비 들여가지고 뭐 수백만 원 들여서 이제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아직은 고쳤을 수 있는 미국 시장과 나스닥과 유럽 시장 아직은 괜찮으니까 고장 나기 뭐 직전에 있는 모양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무리하지 말고 오늘은 관망인데 어제 수급을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1,900억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매수를 좀 해줬어요. 그러면 쟤네들이 좀 주가 방어를 어쨌든 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투자자별 잘 안 보이네요. 여기서 찾아야겠는데 투 업종 여기 있네요. 자 보면은 어제 코스피에서 금융투자가 1조를 들어왔습니다. 기관들이 5,800억을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저렇게 들어왔으면 오늘 판 것도 아니고 오늘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손절보다는 아직은 그래도 쟤네들이 들어왔으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조금 반등을 주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다음 주에서 조금 더 반등을 주는 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을 주면 손실이 없거나 수익이 났거나 배당을 먹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 날에 배당락이 떨어질 때에서 한번 덧셈 뺄셈을 해가지고 이게 약간의 수익인지 손실인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한 다음에 좀 괜찮다 싶으면은 연말장에서는 현금을 챙겨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좀 전에 설명했어요. 이 분위기로 가면 연초장에서는 확증은 아니에요. 확증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빠지면서 연초장부터 아주 눌러놓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이 얘기를 2시간 동안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2시간 동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얘기 들으니까 환당스럽죠. 아이씨, 그 얘기 어제 해주지. 어제 해주고 싶었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란톡방에 들어와야지만 제가 미리미리 얘기해주거나 신한수 방송을 보시라고.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어제 종목들을 지른 사람들은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줄여야 될 타이밍에서 질렀기 때문에 연초장에서 일단은 빠진다는 확증은 아닌데 그냥 느낌적으로 그래서 그래요. 느낌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 않고 연초장부터 그냥 한번 아주 시원스럽게 쏟아졌다가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흐름들이 과거에도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좀 매매하는 연말장 다음 주밖에 안 남았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을 잡고 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미국 시장의 하락세에 이어서 지금 이 시각 우리 양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례적으로 이 연말에는 하락 장세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 양시장 60인선이 모두 이탈된 만큼 이 내년 초 증시까지는 좀 차분히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CJENM 9만 원의 매수가에 잡아주셨고요. 화요일인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잡아주셨죠. 잡아주셨던 9만 원의 매수가에는 아직 미도달된 상황입니다. 수요일에 LG화학 40만 원에 잡아주셨는데요.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살펴보시면서 저점 매수 추천해 주셨던 만큼 매수가에는 미도달된 상황입니다. 목요일에 이지케어텍 21,800원의 매수가에는 3.2% 수익률에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월요일에 잡아주셨던 녹십자홀딩스 18,500원의 매수가에서 1.4%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화요일에 셀트리온 제약 잡아주셨는데요. 무려 3.9% 수익률 달성에 성공을 해줬고요. 수요일에도 역시나 녹십자 한번 잡아주셨는데 13만 7천 원의 매수가에서 1%가 넘는 수익률, 그리고 바로 어제 녹십자홀딩스 18,700원에 다시 한번 잡아주셨는데요. 0.3%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61.8%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제약을 갖고 나온 이유는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괜찮고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시가총액이 크니까 다른 애들 10% 빠질 때 5%밖에 안 빠져요. 그래서 좀 안전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지금 매수 가격에서는 좀 더 내려와야 되니까 오늘 관망의 의미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전략은 저는 최대한 안전하게 시가총액 크거나 아니면 바닥에 있거나 안전하게 들어가는 걸 선호를 하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종목들이 IT 섹터들이 아주 그냥 박살이 나고 있어요, 지금. 중소형주, 반도체 장비주 이쪽 섹터들은 한 4% 정도 빠지고 있는 게 지금 많이 보이고 2차 전지도 지금 4%, 5% 빠지는 거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4% 빠지는 거 꽤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에서 2차 전지 관련주 좀 반등 나오고 IT 반등 나올 때도 제가 거의 언급 안 했죠. 언급하면은 저거 의미 없다. 움직이는 거는 그쪽이 아니다. 어제 신한수에서 얘기한 겁니다. 해운주가 움직이고 어제 그러니까 중국 리오프닝이기 때문에 해운주가 움직이고 그 전전날은 음식업 쪽이 움직이고 중국 소비주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전전날에서 제약주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IT, 그러니까 성장주, 기술주, 2차 전지, 자동차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건설주 올라가느냐? 제가 이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봤을 때에서 단타를 치더라도 많이 빠졌다고 성장주, 기술주, 그다음에 경기 침체 피해주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원래는 단타거리로 저 화장품주들이 맞기는 맞는데 장이 지금 62선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저것도 들어갔다가 물리기 쉽단 말이에요. 오늘 화장품주들은 왜 움직여요? 마스크 지금 해제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 일단 권고사항으로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이제 약화하게 될 거라는 이제 기사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에서 먼저 움직이는 건데 지수가 빠져버리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략은 최대한 누가 적게 깨지나 게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 드릴까요? 지금 시장은 제가 이따가도 종목들 이제 쭉 한번 얘기하겠지만 대부분 다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안전하게 줬는데 저는 연말장 전에서는 현금화를 한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6일, 27일, 28일, 29일, 4일 남았죠. 오늘 지나면 이 4일 동안에서 현금화를 한번 하는 게 좋은데 물론 셀트리온 제약처럼 수익 나 있는 것도 팔면서 배당까지 5% 먹으면서 하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 경우인데 손실이 나는 경우 왜냐면 지금 종목들 지금 4%씩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 다 종목들 4%씩 빠져요. 지금 4%씩 빠지고 있는 이 마당에 수익 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0%, 30%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마이너스 10% 안쪽에 있는 것들은 지금이라 저는 자르는 게 현명하다고 봐요. 왜?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62선이 깨지고 있는 이 상황은 안 좋은 겁니다. 시장이 좋냐 안 좋냐? 아니, 당연히 안 좋죠. 뭐가 좋아요? 62선 깨졌는데? 아직 미국 시장이 안 깨져서 제가 희망은 요만큼 남았으니까 다음 주 월화수목 반등 줄 때 어떻게 하자? 빠져나와서 어떻게든 손실이 적은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현금화를 하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린 거지만 현금이 안 되면 그러니까 안 올라와서 현금을 못하면 내년 1월장에서 정말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종목도 20%는 여기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고 봐야 돼요.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아니 이걸 뭐 하루 이틀 봐요 제가? 이거 17년 동안 제가 전문가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분위기에서는 이건 뻔해요. 이렇게 반등주는 척 했다가 1월 초장부터 뺍니다. 그럼 매매장으로 제가 좋은 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좋은 장이죠. 다시 현금화를 했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안쪽에 깨져 있는 것들은 잘랐다가 1월 장서부터 지수가 확 빠져가지고 종목들이 20% 많게는 30%가 빠지면 이제는 더 이상 크게 물려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안 깨지고 피하면 또다시 10에서 20%가 또 단타가 되는 또 장이 또 찾아와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도 잘 못하는 얘기들이고 어쨌든 안 깨진 사람들이 장땡이라는 얘기인데 하나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지금 시장이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거는 제가 어제서부터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들은 사람들은 일단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10% 안쪽에 손실이 있는 것들은 다음 주 내에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 그러면 종목 AS로 이번 주 월화수목 금요일 날 드렸던 종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들 2주 전, 3주 전에서 한 미도달했을 거예요. 왜냐면 계속 가격이 안 좋고 그러니까 FOMC 이전부터 시장이 흔들릴까 봐 일부러 종목들을 막 LG전자 막 5만 원, 막 4만 원, LG화학 막 40만 원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자리를 줬기 때문에 자 그럼 월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녹십자 홀딩스부터 가겠습니다. 자 녹십자 홀딩스 자 18,500원에 드렸던 건데 어제까지 2.8%인가 2.9%인가 수익 달성될 뻔했는데 이제 올라오다가 말아갖고 좀 아쉬워요. 근데 지금도 18,350원이면 이게 아침에서는 1.4%는 아침에 시가를 기준으로 한 건데 지금은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됐지만 그 마이너스가 큽니까? 마이너스 지금 10% 안 넘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금화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아직 일락의 희망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미국 시장이 만약에 오늘 밤에 또 박살이 난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오늘 박살이 난다는데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연말장은 제가 뭐랬어요? 평이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주식이라는 건 100%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무조건 그렇게 돼야 돼. 이런 거는 말도 안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대응하는 거니까 이제 주식은 그래서 대응의 영역에 있다고 하는 건데 미국 시장이 만약에 오늘 밤에 이런 식으로 박살이 나서 62선을 깬다. 그럼 월요일장에서 그냥 녹십자 홀딩스 바닥에 있지만 그냥 던져야 돼요. 던지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빠지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도 나락으로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던지는 게 맞지만 근데 지금 이거는 최악의 경우인 거고 평이하게 대응하는 경우에서는 미국 시장은 계속 이렇게 버티면서 마무리할 겁니다. 연말까지. 그러면 버티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녹십자 홀딩스도 여기서 버티다가 미국 시장이 별로 흔들림이 없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조금 반등을 주겠죠. 그때에서 뭐 하자? 챙기자는 얘기입니다. 챙겨갖고 뭐 하자?
1월장을 보고 가야 돼요. 왜냐면 1월달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아까 좀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이종수 전문가가 지금 1월장서부터 우리나라 시장 폭락을 한대. 저는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종수 전문가가 뻥을 치네? 거짓말을 하네? 모른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자, 반대로 얘기할게요. 1월장에서요.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급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급등할지 급락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제일 좋은 게 뭡니까? 1월장 되기 전에 현금으로 가져가서 지켜보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지켜보자는 얘기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1월장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하겠다, 경기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지수가 급등을 하겠죠. 그러면 그걸 보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자, 반대로 폭락을 해요. 미국 시장이 폭락돼서 우리나라 지수도 2,100이 깨지고 2,000으로 아주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려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현금을 갖고 있으면 뭐 하면 돼요? 계속 지켜보면 돼요. 잘 빠지네. 그래, 경기 침체야 역시. 안 좋아. 계속 안 좋네. 뭐 부도난데? 그렇구나. 나 현금 더 갖고 있어야지. 그러다 보면 종목들이 떨어지면 LG전자가 LG화학이 어떻게 돼요? LG화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로 40만 원 내려가겠죠? 그럼 40만 원 내려가면 전문가님이 사도 되나요? 그러면 제가 좀 더 빠질 것 같은데요. 20만 원까지 노려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더 싸게 사면 되는 거고. 더 싸게 사면 싸게 산 거에 대비 종목들이 얼마나 또 많이 올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으면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시장이 급등을 할 건지 하락할 건지 그거와 상관없이 일단은 현금을 해놓고 지켜보자는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현금 대응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전문가 생활 지금 17년 차로 이제 가기 직전에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여태까지 이 분위기를 딱 봤을 때에서 어떠냐 거의 10중 8구 이 분위기에서는 떨어졌던 적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확정은 아니고 계속 이런 식의 흐름들로 갔을 때에서는 연초 장서부터 눌러놓고 밑으로 빼면서 시작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말장에서 들어주면 뭐하자? 현금화를 하는데 10% 안쪽에 있는 거. 그래서 녹십자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도 현금화해도 억울하지 않다는 얘기죠. 깨진 게 없으니까. 10% 20% 깨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금화 되는데 아직 미국 시장이 반등이 아직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아직 얘기가 없으니까 미국 시장을 확인을 하고 월요일 날 대응을 해도 되고 미국 시장이 별로 안 빠지고 오늘 반등 나오면 올라올 때 팔아도 되고 해서 아직 뭐 이렇게 10% 이상 떨어진 게 아니니까 뭐 설마 더 떨어져도 설사 아니 이게 또 떨어져 갖고 월요일 날에 3% 5%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현금화를 하면 됩니다. 그건 늦은 대응은 아니에요. 왜냐면 시장을 보고 대응한 거기 때문에 이게 초보자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이게 자꾸 헷갈릴 수 있는데 선수들은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방향이 결정이 되면 시장대에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빠지는 쪽으로 가면은 손실이 5%든 10%든 20%든 자르는 게 중요한 거고요. 시장이 강하고 버티면 버텨도 돼요. 5% 빠지면 어떻습니까? 버티면 되죠. 시장이 아직 괜찮은데.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다는 얘기지만 월요일서부터 화요일서부터 다음 주 미국 시장이 떨어지거나 안 좋은 상황이 나오거나 1월장에 또 흔들리거나 그러면 그때서는 결정을 져줘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복잡하죠? 어쨌든 시장 방향이 제일 중요한 얘기고 어쨌든 느낌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시장 분위기가. 확정은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60 이상이 깨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셀트리온 제약. 자, 설명을 쭉 했으니까 이거는 길게 하지 않을게요. 좀 전에 그 시장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얘는 지금 수익에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수익 달성도 됐던 종목인데 27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를 줍니까? 배당 5%를 줘요. 5%를 주니까 좀 버텨봐도 되죠. 왜냐면 주가가 워낙 바닥에 있고 이게 저점으로 깨질라 그러면 미국 시장이 엄청 폭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전하게 제약바이오 바닥에 있는 걸 준 이유가 아까 녹십자홀딩스도 그렇고 일부러 바닥에 있는 걸 준 거예요. 안전하게. 그리고 최근에 기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서 갖고 있는 것들. 왜냐면 웬만하면 다른 종목들 빠지는 것보단 덜 빠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종목들 지금 빠지고 있는 것들 이거를 다 열거하면은 여기 지금 IT 부품주들서부터 해갖고 오늘은 저기도 빠져요. OTT 관련주도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던 애들은 지금 4% 5%씩 빠지거든요. 왜 빠져요 그렇게? 그동안 올라간 게 있으니까. 그리고 성장주 기술주들은 지금 미국 시장이 빠지는 게 걔네들 때문에 빠지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애들보다는 덜 빠지고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거 여러분 꼭
참고를 하면서 대응을 하면은 아마 손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손절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시장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 버리게 되면 다른 애들보다는 덜 깨지고 있으니 그게 좋다는 얘기고 어쨌든 셀트리온 제약은 시가총액 2조 7천억짜리 종목이고 최근 수급이 나쁘지 않았고 워낙 바닥에 든 종목이라 그래도 좀 괜찮게 잘 버틸 것 같은데 지수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애들 3%, 4%, 5% 떨어진 애들보다는 그래도 좀 안전하죠.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상황이 안 좋아서 코스닥이 지금 2.97%나 떨어지는 게 60 이상 깨져서 그래요. 하여튼간 안 좋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일단 수익 달성이 된 종목인데 배당까지 5%를 먹으려는 분들은 27일까지 버텨보면 됩니다. 근데 배당락은 먹은 것만큼 떨어지는데 워낙 바닥에 있어서 떨어져도 다시 아마 들어줄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수요일 날 녹십자. 자, 녹십자도 다른 애들보단 덜 떨어져요. 워낙 바닥에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는 2019년도, 2020년도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엄청 바닥에 있는 위치라서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드는데 근데 시장이 무너지면 얘도 여지없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의 장점은 아직 미국 시장이 62선이 안 깨졌고 우리나라 시장은 상태가 지금 안 좋아도 IT 섹터다든지 쟤네들이 지금 떨어지는 거지 이쪽은 시가총액도 얘도 조단이고 제약바이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편은 아니에요 지금. 그냥 이 정도면 그냥 평이하게 좀 버틴다 정도의 느낌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는 좀 낫다. 인데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반등을 주거나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빠지거나 그러면은 월요일 날에 좀 반등을 줄 때 나올 수 있는 수익에서 또 팔 수 있는 좀 기회를 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한 호가만 더 올라갔으면 14만 1,500원, 어제 14만 1,000원이었거든요. 14만 1,500원을 갔으면 3% 달성이 될 뻔했던 종목인데 아쉬워요. 자, 그리고 어제 얘기했었던 또 녹십자 홀딩스. 이거는 가격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얘기했던 건데 다른 애들보다는 좀 덜 빠지죠. 아까 얘기했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근데 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겁니다. 다른 애들보다는 덜 떨어집니다. 다른 애들 5%씩 떨어진 애들 뭐 TSE, 유니테스트 5%씩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2.2% 빠지면은 뭐 반도체 장비주들 뭐 선익시스템 4.9% 빠지고 코리아 서키트 4.6% 빠지고 코리아 서키트. 그러니까 IT 부품주들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성장주, 기술주, 2차 전지 이쪽 애들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물려 있는 게 그래도 좀 더 다행이 아닌가. 왜냐면 이슈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급등명 중한 종목 2개 살펴보겠는데 지금 시장에서 지금 강한 게 뭐 TIM도 있지만 은행 보험주들이 좀 강합니다. 일단 TIM부터 한번 볼까요? TIM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하게 버텼고 이것도 용한 거예요. 이렇게 떠 있는데 3%밖에 안 빠진다? 이유는 수급이죠, 수급. 수급에서 어제까지도 기관들이 열심히 샀기. 금융투자가 어제 20만 주 들어오고. 근데 지금 장 분위기가 이러면 오징어 다리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뭐 더 떨어지면 어때요? 수익인데. 근데 오징어 다리가 아니고 고점에 샀거나 아니면은 물량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거나 빠져나오는 게 좋겠죠. 어쨌든 수익률은 27.9%. 11월 달에 들어갔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삼성생명이라는 종목을 보험주, 자 보험주를 7월 22일 날에 이제 폐역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올라간 폭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게 대형주라서 올라가기 별로 그렇게 크게 수익은 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 큰 수익이 맞는데 올라간 폭으로는 다른 것들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화장품, 뭐 OTT 관련주 이런 거 올라가면 60%, 50% 올라가는데 얘는 너무 대형주고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24.7% 정도가 올라갔고요. 지금도 강한 거는 이제 수급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삼성생명 차트가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 샀던 수급이 좋았던 종목은 결론은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알고 간다면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수급이 좋은 상태에서 지금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물려도 움직이기 좀 둔해도
물론 장이 빠지면은 떨어지겠지만 떨어져도 다시 살아날 때에서는 회복력은 좀 더 얘처럼 좋지 않을까. 그래서 셀트리온 얘기하는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룹주들 워낙 바닥에 있고 기관 외국인들이 요즘 들어서 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도 다시 시장이 조금만 반등을 주고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형주들의 장점은 이런 게 장점이죠. 일단 망하지 않습니다. 삼성생명 망하는 거 봤어요? 망하려면 뭐 적자가 나야 되는데. 그래서 대형주들 중에서 실적이 괜찮고 실적도 괜찮고 바닥에 있고 그렇고 조단이 넘어가는 종목들은 일단은 장이 빠져도 흔들림이 개별주보다는 좀 적어요.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게 장점이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은 어느새 보면 올라가 있고. 그래서 지금 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도 굉장히 고생 물려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뭐 저는 좋아하는 별로 종목은 아닌데,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바닥에서 지금 최근 대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가 되면 올라가니까. 그래서 대형주들은 이렇게 삼성생명을 보면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 종목은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뭐 녹십자, 그다음에 뭐 종근당 차트도 한번 볼까요? 종근당 이런 애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데 이런 식의 있는 애들 다 바닥이거든요. 종근당, 유한양행, 그리고 셀트리온 이런 애들은 시장이 흔들리면 어쩔 수 없이 흔들려요. 얘네들도 지수 관련주라서. 근데 막 개별주들 50% 빠질 때 똑같이 50% 빠지는 게 아니고, 빠져도 똑같이는 아니고 한 20에서 25% 정도 빠졌다가 반등 줄 때 원래 자리로 잘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좀 안전하기는 해요. 이게 자꾸 웃긴 얘기인데 어쨌든 떨어져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 떨어지면 같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게 좀 적다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지금 만약에 종목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개별주고 좀 불안하고 많이 떠 있다 싶으면은 정리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만약에 대형주고 저렇게 바닥에 있고 실적도 겸비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면 그냥 장이 흔들리든 1월장에 만약에 폭락장이 아직 안 왔지만 혹시나 폭락장이 오더라도 이런 식의 있는 대형주들은 결국은 떨어져도 적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회복력이 다른 애들보다는 빠를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얘기가 좀 말이 좀 안 맞는데, 어쨌든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종목들이니까. 자, 오늘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많은 설명을 해드렸고,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이 셀트리온 제약 가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요 지금 71,100원인데요. 이전에서 69,000원에 추천했었거든요. 매수 가격은 66,000원으로. 의미는 좋은 종목인데 관망하라는 얘기예요. 사지 말고. 왜 66,000원 뒀냐면은 21선, 61선 강력한 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일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주워 담으면 돼요. 근데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관망의 의미입니다. 근데 66,000원 설정한 이유가 궁금할 것 같아서, 그래서 21선, 61선 강력한 콘크리트 바닥을 두 개를 져놨기 때문에 웬만하면 66,000원은 안 깨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배당을 가져가기 위해서 가져가는 사람들도 저 자리는 웬만하면 안 깨질 것 같으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배당도 드시고 주식도 수익도 가져가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셀트리온 제약 만나고 왔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요, 비교적 좀 안정적인 매수를 추천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 제약주 안에서도 비교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는요, 다소 관망하실 포인트로 6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후에도 저희와 조금 더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입장 안내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저기 하나투어고요. 하나투어. 예, 매수가가 55,700원이고 10%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살 때보다는 조금 올라왔는데 네. 이제 좀 더 조금 한 2달 장기적으로 좀 갖고 가 보려고 샀던 건데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아가지고 이걸 매도를 조금이라도 수익 난 거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좀 더 1월 달 중순까지 1월 말일까지 갖고 가봐야 될 건지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전화드렸어요. 일단은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항공 여행객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항공권이 잘 판매가 되고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제도 항공주들이 움직였듯이 여행주들도 계속 덩달아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일단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예요. 예. 기대감에 움직이는 건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1월장이 급등을 할지 폭락을 할지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건 직접 예. 가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 느낌상 1월장에서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막 빵빠레 울리면서 폭등장입니다. 지수 3,000 넘어갑니다. 4,000 갑니다. 이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죠? 아, 예. 그러니까요. 좀 그런 분이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네. 남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종목들 어이구 씨 또 떨어지네. 어제까지는 마이너스 25%였는데 오늘 5%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30%네. 내일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최근 2달 동안. 예. 네. 근데 그런 사람들 비해서는 지금 수익이 났잖아요. 행복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더 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지수가 상황이 지금 안 좋거든요. 좋은 게 아니에요. 62선 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지금 정말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기대감이 올라왔다면 그 예.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뀝니다. 실망감으로 바뀌려고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또다시 항공군을 봉쇄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경기가 내년에 너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주머니가 너무 가벼워져서 여행을 안 다닌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기사가 나오게 되면 빠질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사 나오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네. 기사는 내년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해되셨죠? 아, 예, 예. 네, 만약에 제 얘기가 취소가 되려면 사람들이 주머니가 두툼해져야 돼요. 예. 경기가 좋아져서 기업들이 고용 인력들을 많이 뽑겠다. 사람 많이 예. 뽑을 테니까 지원서만 넣어라. 다 뽑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뭐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갈 때에서 어느 정도 팔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있잖아요. 이 정도 지금 차트 보면은 이제 저항 때 지금 부딪히는 자리니까 예. 절반을 일단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음봉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만약 음봉으로 떨어지면 그냥 바로 다 팔아버려요. 근데 월요일 날에 음봉으로 안 떨어지고 지금 미국 시장이 아직 그렇게 많이 빠질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늘 좀 떨어지는 게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아, 예. 네, 속임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금융 투자가 많이 샀는데 이게 바로 떨어지면 걔네들이 좀 억울하니까 오늘 흔들어 놨다가 다음 주 월화수목 잠깐 들어주는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에서 얘가 예,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떨어진다, 무조건 올라간다. 이거를 확정 짓고 대응하지 말고 지금 정도에서 절반을 팔고 나머지 절반은 올라가면 내버려두고 떨어지면은 다 팔아버리고 이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 예, 예. 아셨죠?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 지금 시장의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셀트리온 제약, 오늘의 매수가로는 66,00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71,100원 지나갑니다. 시장의 흐름 잘 살펴보시다가 매수 포인트까지 확인해 나가시면 더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오늘도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내내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5거래일째 매도세 이어가면서 이렇게 각각 130억 원, 810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기관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969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황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요, 개인 투자자 홀로 좀 강력하게 담아냅니다. 1,157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242억 원, 878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10개 종목이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위부터 5위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금 지수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대 지수 모두 하락세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는 1.79% 하락하면서 2,31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냈습니다. 2.64% 하락하면서 696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흐름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오프닝 때 얘기한 걸 듣고 뭐 놀래가지고 지금 당장 던져야 되나 막 걱정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분위기 자체는 계속 안 좋았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알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1월 달에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자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미리 생각을 해놔라라는 얘기고요. 좀 더 좋은 얘기를 하자면은 너무 여러분 겁먹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폐역 종목 드렸던 종목들 보면은 수익이 난 것도 있고 뭐 손실이 지금 3% 정도 난 것도 있고 그 3, 8% 정도 났거나 5% 이내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난 것들은 달리 생각해 보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은 1월장에서 정말로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마이너스 5%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 또 내려갑니다. 근데 아직 그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빠졌을 때의 경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3%, 5% 있는 것도 지금 정리하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관망이고요. 지금 미국 선물을 보게 되면 미국 선물이 지금 낙폭을 줄이거든요. 많이 안 빠져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장에서 이것도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 타임에 저는 반등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크게 사고 안 칠 것 같거든요. 원래 평이하게 그냥 이렇게 어제는 빠졌지만 연말장에서는 조금 들어주거나 아니면은 뭐 폭등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끝납니다. 조용하게 끝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어제는 빠졌다 꼬랑지 달았으니까 오늘 밤에서 조금 더 들어주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오늘 왕창 떨어지는 많이 떨어졌죠 오늘. 4%씩 떨어진 애들 지금 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걸 여기서 투매하지 말고요. 기다렸다가 월화 타이밍에 반등 주면 제가 전략이 뭐라 그랬어요? 연초장에 1월장에서 올라갈지 하락할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왜냐하면 거의 10중 8구 이 분위기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험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연말장에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게 좋다라 그랬죠. 그러면은 오늘 떨어진 상태에서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고요. 월화 타이밍에 반등을 줄 때 대응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반등이 없이 미국 시장이 폭락하면 또 머리 복잡해져. 폭락하면 아까 그 얘기를 들으면 돼요. 근데 아직 그거는 벌어진 게 아니니까 들고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들고 가서 월화 타임에 반등 줄 때 현금화해서 1월장에서 확인을 하고 많이 빠지면 현금 있으니까 많이 빠지면은 좋잖아요. 많이 빠지면 종목들 싸게 사면 되죠. 막 30% 현대차 30% 세일할 때 사면 되는 거. 삼성전자 30% 빠져서 한 12,000원 떨어지면은 뭐 밑에서 38,000원대, 35,000원대 주워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얘기가 아니겠지만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빠지면은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천국이 되는 거고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지옥이 되는 건데 이거를 머리 아프니까 어떻게 하자? 올라갈지 떨어질지 1월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금화를 해놓는 게 좋은데 손실이 5% 10% 안쪽에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근데 아직 그거를 결단하지 말고 다음 주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결정을 짓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흐름들은 오늘 뭐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말고 미국 시장이 아직 결정을 아직 안 줬어요. 진짜 떨어질 건지 말 건지. 근데 지금 나사 선물들이 약보합이에요. 플러스로 직전. 근데 이거 지금 뭐 낮에 움직이는 거는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조금씩 올라오면서 플러스로 바뀌려고 그러네요. 아마 장중에 플러스로 바뀔 것 같아요. 나스닥 선물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 빠진 것들도 꼬랑지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매는 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노터스 6,000원에 50%. 자, 차트 보면은 얘도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4천억짜리 종목.
배당은 주게 되면은 쬐끔 줘야 돼. 일단 실적이 나오니까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실적이 나오죠. 그래서 실적이 단기 순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배당은 한 뭐 20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주나 봐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50원에 10%니까 20원이면 뭐 2, 3%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2%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2% 정도 내외에서 이제 얘도 배당을 주는데 그 정도면은 배당량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고 일단은 갖고 있다가 손실이 크질 않잖아요. 6,000원대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은 미국 시장이 빠져가지고 떨어진 거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적으로 떨어진 뭐 대주주 요건 10억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얘기 때문에 이제 매도 나올까봐 이제 던지는 물량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어쨌든 그 금투세 그 2년 유예하는 거는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그거는 그래도 뭐 이제 불확실성은 사라졌으니까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호재와 악재 싸움에 악재가 이긴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62선이 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좀 과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노터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시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 좀 과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들어주면 월요일 날에 들어주면 제가 아까 전략 얘기 드렸죠. 차트는 모양이 이뻐요. 근데 이게 여기서 급등을 해서 노터스가 7,000원 가려면 1월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폭등이 나와야 되고 미국 시장이 폭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분위기를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월장에 1월 2일서부터 시장이 열렸는데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해. 우리나라도 폭등을 해. 그럼 다시 들어가세요. 근데 폭등을 안 하면 기다렸다가 싸게 사면 되죠. 그러니까 그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 그러니까 지금은 냅뒀다가 다음 주 올라올 때 현금화자 하려고 작업을 했다가 1월장에 보고 다시 들어가자. 시장이 빠지면 싸게 한 2,500원쯤에 잡으면 되겠네요. 아니 3,000원쯤에 잡으면 되겠네요. 싸게 잡으면 3,000원쯤에 잡으면 되고 그러면은 3,000원이면 한 40% 30% 빠질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좋아지면 그냥 6,000원대 넘어갈 때 그냥 쫓아 들어가세요. 6,500원 넘어 쫓아 들어가면 되고.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들어갔을 때에서 예시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무턱대고 지금 불안한 상태에서 주식으로 갖고 있지는 말자. 그래서 다음 주 반등 주면은 현금화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바이오팜이고요. SK 바이오 팜? 팜.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매수가는 59,000원이고 비중은 20%인데요. 59,000원이면 싸게 잘 사셨네요. 네, 단타를 치다가 음. 조금 느낌이 그래서 계속 갖고 있었는데 8만 원 가까이 네. 가다가 지금 계속 2번이나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도를 쳐야 되는 건지.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수 단가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괜찮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자꾸 사는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남들보다는 덜 빠집니다. 남들보다는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려도 남들보다는 좀 덜 빠질 거예요. 그리고 다른 네. 거에 물리는 것보다는 얘가 좀 안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절반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물릴 거면 차라리 이거에 물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차트도 바닥에 있고 SK 바이오팜도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도 많이 떨어졌지만 실적도 뭐 계속 이전에서는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올해는 또 다시 적자 전환이고 뭐 좀 안 좋다 그러지만 일단 제약주의 흐름들이 다시 돌아오면은 얘도 한 61선 정도를 찍고 다시 뭐 얘가 얼마나 더 빠지겠어요? 그 여태까지 많이 빠졌는데 이거 거의 빠진 게 한 70% 넘게 빠졌을 거예요. 얘도 최근에 빠진. 원래 제 목표는 8만 원 약간 넘게 보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목표 가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은. 예, 근데 자꾸 내려오니까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싶어서. 1월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1월장에서 제약주가 강한지 약한지를 보고 다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다음 주에서 얘도 좀 반등을 주면 한 절반만 네. 파세요. 아, 절반만 그럴 정도요? 팔았다가 1월장에 모든 시장이 다 폭락하는 느낌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떨어지면 다시 55,000원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면 되고 절반 팔았던 네. 걸. 근데 1월장에 열었더니 모든 시장이 빵빠레 올리면서 다 급등하는 분위기로 가면 따라 붙으면 돼요. 그냥 75,000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시장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또 시장 얘기도 궁금하면 이따가 신한수 시간대에 들어오시면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그리고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